구치소에서 기다리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갓길에 오릅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에 200억 원 지급을 약속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자산관리 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의 요구대로 대장동 토지보상가액의 1%인 100억 원을 토지보상자문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상가 시행이익에서 나눠받기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재식 전 특검보는 고 검장님과 나에게 대장동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지어달라. 고 검장님은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박 전 특검은 부지 150평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이런 정황에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리포트에서 봤지만 검찰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네, 법원은 통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기각 사유를 간단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고 상세하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은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검찰이 완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A 판사는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이 있다는 표현은 의혹의 기본적인 부분도 인정이 안 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각기 다른 두 명의 판사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를 각각 심사했는데 둘 다 기각됐습니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런 분석과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 당초 검찰 수사팀은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자료로 영장 심사에 임했다고 설명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각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검찰이 재청구까지 언급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보통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재청구를 한다면 전망은 어때요? 예, 검찰이 직접 재청구를 언급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까지 검찰은 고심 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검찰이 여론에 끌려다니면서 결과를 내기 어려운 수사에 무리하게 덤빈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데다 야당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대장동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씨가 이런 걸 뽑겠다고 처음에는 공고를 냈는데 박영수!
말씀만 해주시죠. 박영수 네가 인간이야! 너 인간이야! 박영수 인간이야! 네, 박영수 전 특검 가장 성공한 특검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을 정도로 한때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분인데 저렇게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게 또 기각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뭐 이런 장면 불미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뭐 저도 검찰에 근무할 때 예. 뭐 인연이 있습니다만 최근 뉴스에 너무 자주 등장을 했어요.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박영수 전 특검의 뭐 자녀, 인척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고 또 네. 대장동 사건 이외에도 소위 얘기하는 가짜 수산업자 네.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관련이 돼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시킨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게 흔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네.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봐라 이런 취지로 기각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서는 많은 분들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재청구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예. 아직 뭐 구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래서 남의 잘못을 엄단하는 사람은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 그렇게 엄정한 수사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여러 번 하다가 본인이 연루가 돼서 저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비난의 강도나 여론의 악화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말 깨끗한 손. 네. 누군가를 단죄하려면 그 단죄를 하는 그 사람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네. 네. 한민쌤,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수사가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이거 접하자마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죠. 네. 검찰이 부실수사해가지고. 이 역시 또 검찰이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게 생각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12시간 가까이 구치소에서 기다린 박영수 전 특검이 나옵니다. 구치소 주변은 보수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 소리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법원은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법리적 문제 등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대신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중 8억 원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